네, 두 번째 세션을 하겠습니다. 라쏘 회귀와 리쥬 회귀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n이 p보다 아주 큰 경우, 이게 보통 이제 최소 제곱으로 하는 그런 세팅이죠. 그런 경우에라면 우리가 최소 제곱 회귀 쓰는 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무난한 방법이고요. 물론 분위수 회귀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모형 산출을 원한다면 로버스트 회귀도 좋겠죠. 그런데 n이 p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PLS 회귀와 같은 것도 좋습니다. 또 n이 p보다 작긴 하지만 뭐 아주 그 작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비슷한 경우, 그런 경우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PLS 회귀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대안은 이게 기계학습 분야에서 보통 많이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규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규제, regularization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최소 제곱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래서 여기에 보면 minimize 한 다음에 summation, 오차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플러스 이 부분인데요. 최소 제곱에는 바로 이 플러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페널티를 주느냐면 회귀 개수들의 절대값의 합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둡니다. 여기 알파는 그거에 주는 어떠한 비례 수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튜닝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알파는 그래서 알파가 만약 0인 경우라면 이런 뒷부분 플러스 알파 부분이 없는 거죠. 그건 바로 최소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에 0이 아닌 값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회귀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페널티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L1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L1 손실을 쓰는 방법이 바로 라쏘 회귀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은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식인데요. 리쥬 회귀입니다. 리쥬 회귀는 이 손실 부분, 페널티 부분을 회귀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 제곱 회귀 개수들의 합을 씁니다. 여기 나누기 2를 했지만 그것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미분해서 요 앞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누기 2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관련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L2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L2 손실을 쓰게 되면 우리가 리쥬 회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P가 2인 경우, 즉 설명 변수가 2개인 경우인데, 뭐 사실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다차원 공간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 최소 단차 제곱들의 합과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엘립소이드의 형태가 되는데요. 즉 타원체가 되고 타원체 중앙에서 가장 그 최저값을 갖죠.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스트 스퀘어 해인데요. 여기에 라쏘 회귀에서는 제약식을 둡니다. 어떤 제약식을 뒀느냐면 앞 페이지에서 절대값 회귀 개수들의 합인데,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타원체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는 요 만나는 요 점이 최적점이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그 모서리에서 해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타 1의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게 바로 라쏘 회귀입니다. 리치 회귀도 마찬가지인데 리치 회귀에서는 L2 페널티를 쓰게 되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공의 형태가 됩니다. 원의 형태가 되고요. 타원과 공이 만나는 바로 요 점이 리치 해가 되는데요. 요 리치 해에서 를 보면 원래 리스트 스퀘어 해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치 해입니다. 네. 그래서 축소된 모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요약해서 보자면 라쏘 해는 마름 모형 경계의 모서리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일부 개수들이 0이 되고요. 일부 개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해당되는 변수를 모형에서 빼내는 결과가 되겠죠. 모형에서 탈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절제된 모형이 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변수 선택이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일라스틱 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라스틱 넷은 라쏘와 리치를 절충시키는 방법입니다. 라쏘는 L1 페널티를 쓰죠. 그리고 리치는 L2 페널티를 쓰는데요. 그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혼합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일라스틱 넷이고요. 이 방법은 즉 라쏘와 리치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혼혈시켜서 얻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에버리징의 방법 관점에서는 선호될 수도 있지만 어느 두 모형의 어떤 특성을 섞어서 쓰는 일종의 비빔밥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SPSS에서는 일라스틱 넷도 메뉴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이 라쏘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쏘나 리치에서 튜닝 파라메타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었죠. 그 알파의 크기를 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알파의 값을 크게 하면 당연히 페널티 부분이 굉장히 커지니까 회귀 개수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귀 개수가 덩치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많은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추정 개수 값을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커짐에 따라서 개수들은 작아지게 되고 일부 개수들은 0이 됩니다. 라쏘 회귀에서는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페널티 부분의 마름모의 모서리에서 해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튜닝 파라메터 알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알파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스퀘어드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모형 파라메터들의 받는 편향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알파를 0으로 했을 때는 각 회귀 개수들이 편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어스가 없어요. 그게 최소 제곱 회귀에서 그런 거죠. 반면에 알파의 값이 커지면 분산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형 개수들이 많이 떨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많은 변화를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됩니다. 모형이 불안정하다. 네. 편향은 없어지지만 모형이 불안정하다라는 거고요. 통계학에서 유명한 결과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라 평균 제곱 오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대개 이 교점 부분에서 두 개의 합이 최소화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네, 대략이요. 그래서 MSE 기준에 의하면 알파의 값을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반면에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적절한 값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러면 이 알파의 적절한 이 값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네, K-fold cross validation을 하는 겁니다. 네, K겹 교차 검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K가 5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데이터셋을 5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겹치지 않게 나누고요. 그것의 5분지 4에 해당하는 부분, 즉 5조각 중에서 4조각을 모형의 트레이닝, 학습에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형 적합에 쓴다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1개 부분을 테스트 부분에 씁니다. 이것은 모형과 트레인과 테스트를 겹치지 않은 데이터셋으로부터 한다라는 것이죠. 테스트는 모형의 평가를 말합니다. 모형의 평가 기준은 앞에서 봤던 평균 제곱 오차도 있고요. 또는 R 스퀘어도 있습니다. R 스퀘어는 우리가 설명도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은 물론 측도의 정의는 다르지만 사실상은 같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old cross validation에서는 학습에 쓰는 데이터의 조각을 첫 부분에서는 2, 3, 4, 5로 하지만 두 번째는 1, 3, 4, 5로 하고요. 테스트는 두 번째 세트로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합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모두 5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종합적인 그러니까 5번의 결과의 종합을 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히터스 데이터라고 해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프로 야구 선수 322명의 20개 변수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타겟 변수는 셀러리입니다. 네, 즉 연봉이죠. 설명 변수는 연봉을 결정하는 변수들로는 타석수, at-bat부터 그 다음에 소속 리그까지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가 있죠. 그러한 리그까지의 17개의 변수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비전, 각 리그 내에 또 2개의 디비전이 있는데요. 그 변수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그라는 변수, 이거는 올드 리그인데요. 예전에 속해 있던 리그인데 그거 2 변수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셀러리를 디펜던트 베어블로 넣고요. 그 다음에 코베릿을, 즉 설명 변수들을 쭉 넣습니다. 그리고 뉴 리그를 팩터 변수로 썼는데 이 팩터 변수와 코베릿의 차이는 뭐냐면 팩터는 범주형 변수를 말하는 것이죠. 네, 요인 변수, 카테고리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베릿은 연속형 변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트레이닝과 홀드 아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 썼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트레이닝에 100%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K, 즉 이것을 몇 개 조각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은 2번째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를 100으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려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물론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셋이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2번째 옵션스라고 하는
네, 옵션 탭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파 값의 그리드를 정해서 넣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알파가 바로 L1 페널티 또는 L2 페널티에 붙는 튜닝 파라미터죠. 이거의 값으로 뭐 한 10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1의 간격으로. 이것이 0인 경우가 바로 리스트 스퀘어인데 0을 집어넣으면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최소 제곱 해를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가장 좋은 값을 알파 값을 최종 모형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디스플레이에 베스트를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알파 값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이 첫 번째 average cross validation mean square error vs 알파 여기에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그 플롯인데요. 알파 값에 따라 average mean squared error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하는데 이와 같이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 0에서부터 시작하죠.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증가하면 민스퀘어드 에러가 감소하고요. 근데 어느 적정선을 넘었으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요 뒷부분엔 또 올라갔다 약간 내려가는데 이 부분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 저점에 있습니다. 즉 알파의 값이 4인 경우에 민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작고요. 따라서 이 라쏘 모델에서 최적 알파의 값은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널티 항에 4라고 하는 배수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폴드를 몇 개 조각으로 나눴느냐면 5개 조각으로 나눈 경우였고요. R 스퀘어의 값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0.509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0.384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퍼포먼스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퍼포먼스보다 약간 작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뭐 수능 시험과 같은 경우에 보면 모의고사 점수에 비해서 실제 점수가 약간 낮은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 점수는 실제 테스트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라쏘 회귀의 결과 회귀 개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스탠다드아이즈드 밸류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요. 이것은 이 설명 변수들을 표준화 변환했을 때, 표준화 변환을 했을 때 값이 스탠다드아이즈 코이피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서 설명 변수들을 표준화하고요. 그때 붙는 모형 개수들이 오른쪽에 요 세 번째 칼럼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의 개수는 0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변수에 대한 회귀 개수가 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쏘 회귀에서는 일부 변수들을 모형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축소된 보다 간략한 모형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변수수가 많은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전략적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이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리치 회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리치 회귀에서도 라쏘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에버리지 민 스퀘어드 에라, 우리가 K가 5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토를 하게 되면 민 스퀘어드 에라가 K가 생기고 그것들의 평균이 여기 산출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알파의 값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이 민스퀘어드 에러가 감소하게 되고요. 어떠한 일정 값을 지나면 증가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알파가 2인 경우에 최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의 알파의 값은 리치 모형인 경우에는 알파가 2입니다. 아까 라쏘의 경우에는 알파가 4가 최적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알파가 비교적 작은 2에서 최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알파를 썼을 때 이 테스트 서브셋에서의 R 스퀘어는 0.378입니다. 아까 라쏘에 비교하면 R 스퀘어가 약간 낮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라쏘가 리치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일레스틱 넷이라고 해서 두 방법을 혼합한 방법도 있죠.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라쏘와 리치,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레스틱 넷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SPS 스태티스틱 29의 리니어 얼터너티브, 대안적인, 선형적인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된 모듈들입니다. 이 라쏘 회귀는 회귀 개수들의 절대값의 합의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모형의 간결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기계학습의 방식을 쓰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모델 밸리데이션, 모형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P가 큰 경우에, 예컨대 환자 수 50명의 환자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쓴다.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를 쓸 때는 P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N은 환자 수는 100명 정도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최소 제곱 회귀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라쏘 회귀를 쓰는 것이 그래서 어느 유전자에서 환자들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하죠.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